적용하기 10번입니다. 너네가 그 광복 전날에 좀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살짝 조금 진도가 2타임 정도 느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이 교재는. 보충한다는 거예요? 보충은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다 끝날 거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통합사회를 할지 아니면은 국어 할지 아마 국어 할 것 같아요. 국어 할 것 같아. 지금 다른 옆반은 이제 통합사회 하고 있거든. 나 사회 근데 일단 너네 학교가 중간고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었는데 이제 둘 다 없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져 버려서 뭐 저는 심적으로 되게 좀 여유가 생겼어요. 뭐 오히려 좋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적용하기 10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11번은 이제 조금 뭐 11번도 마찬가지죠. 11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지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리마인드 좀 하고 갑시다. 우리 이제 얘기했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기반을 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기반을 두니? 강제성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했었죠. 강제성을 중심으로 각 주체들을 강제성으로 연결하고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반할 시에는요, 법적 처벌, 법에 기반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되시겠지? 자, 그래서요, 이런 이제 법적 처벌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을 때 징역이나 아니면은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과태료, 뭐 징역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겠지. 됐죠? 일단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법 관련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발생한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었죠. 권리와 뭐가 발생해?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권리와 의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권리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갖는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얘기는 우리 통합사회 할 때 진리도록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규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가원 지문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말이 길어, 샹.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줄여서 뭐라 얘기해? 지자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자체. 그래서 뭐 시의회, 그 다음에 시의 어떤 시청, 그 다음에 뭐 구청, 군청, 전부 다 지자체입니다. 그런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라고 나와 있지? 행정의 의미가 뭔데? 정치를 행하는, 되니?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어떤 법적 규율 안에 뭉침으로써 정치를 행하는 그런 행정 주체가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 목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있겠죠.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지자체 내에서도 나름의 규율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니? 안 그래? 그런 어떤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여기 봐봐. 이 부분을 보셔야겠지. 국민의 권리를 뭐 한다?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민에게 무엇을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지문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권리를 제한하고요. 권리를 제한하고요.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봐. 너네가 요 지문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되게 골 때려.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권리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니?
우리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때를 예시로 들어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3인 이상 집합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10시 이후 영업 금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권리를 제한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 이해돼? 권리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거해야 되고 또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요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를 부과한다는 얘기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국방의 의무도 있고요.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따라서 이 의무를 만약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 국가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지? 그럼 국가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니? 처벌을, 그쵸?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래니?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다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면 벌금까지도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잘 보자.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뭐라 나와 있어? 행정 규제라고 나와 있지? 규제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죠? 규제한다는 얘기가 뭔데?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이해돼? 행정 규제는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돼. 나와 있죠? 무엇에 근거한다? 법률에 근거한다. 이해되시겠지? 역시 여기 있는 의무도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구나. 법적 근거에 의거해야 되고, 따라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지. 되니? 그럼 잘 봐. 우리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국회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 정도는 진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것까지 모르면 진짜 문제 있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입법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법부는요, 법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 권력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삼권 분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세 가지의 어떤 권력을 나누어서 갖는다.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해? 견제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해요.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가 뭔데?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력의 독점을 방지함과 동시에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졌을 때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고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삼권분립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런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즉 국회가 제정했으니까 얘는 누가 제정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나 잘 봐.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대통령을 대가리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라고 나와 있지. 그런 법령인 뭐라 나와 있어? 행정, 입법이라고 나와 있죠. 축자더미 동원에 뭐예요? 행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것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잘 봐. 전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넘어갈 거예요. 왜? 이유가 뭐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회가 기반이 되어서
국회가 핵심이 되어서 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건 뭐야? 행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특이한 경우에 들어가겠죠? 맞아? 그래서 밑줄 긋고 넘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특이하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야. 뒤에 드론과 관련된 이라고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전부 다 예시야.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대. 잘 봐. 납득해야 돼.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이 어떤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야, 20년 전만 해도 드론은 없었어. 10년 전만 해도 드론 없었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 비트코인 이런 것들 10년 전만 해도 되게 사람들 기억 속에 잘 있지 않았던 거야. 내가 2017년, 18년에 그때서야 비트코인이 막 떴다고. 그런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뭐 해야 되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또한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야 해서 규제를 여기 뭐라 하고 있어? 달리해야 된대. 그럼 이 말은 뭘까?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떻다는 얘기야? 힘듭니다 이런 얘기지. 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야. 드론, 비트코인, 뭐 반도체, 기타 등등 전부 다 달라요. 지금 뭐도 있어? AI도 있지? 그럼 AI가 저작물을 위반해서 저작권을 위반해서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면은 과연 그럼 그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 그걸 봐봐.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뭐하되? 적합하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 왜 그럴까? 왜 행정기관은 이런 거에 다루기 적합한데? 잘 보세요. 야, 국회가 법을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오래 걸립니다. 이해되니? 어떤 법안 하나 만들어서 입안시켜가지고 통과시키는데 대략 3, 4년은 걸려요. 최소. 그럼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드론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해.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 민간 자격증. 그럼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밑도 끝도 없이 존나 높게 날려. 그러다가 어떻게 비행기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대처를 해줘야겠지. 그런데 국회에 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누가 대신한다? 행정부, 정부가 대신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입법부에 비해서 행정부가 더 신속하게 뭐 할 수 있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이해돼? 또한 규제를 달리한다. 상황을 반영해서 개별적 상황이야. 인디비주얼한 개별적 상황에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가능해. 그럼 말을 좀 더 만들어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되니? 융통성. 들어본 적 있죠? 야,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하면 무슨 의미야? 멍청이 아니지. 꽉 막혀 있다. 야, 꽉 막혀 있다. 이해돼? 야, 씨. 얘들아. 저 융통성 있어요. 융통성 없다고 해서 멍청하다는 거 아니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고 그 규칙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꽉 막힌 상태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걸 우리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해. 잘 봐. 그럼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런 사안을 다루기 적합하다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처 가능하다고. 행정입법의 유형에는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대. 야, 너네 이 단어 몰라.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어. 위임이 뭐예요? 내가 위임장, 무언가를 대신하도록 명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명령이 있고요. 행정규칙, 행정부가 무언가를 하는 규칙, 지자체 앤드 국가. 조례, 이런 거, 너 조례라는 단어 너네 한 번은 들어봤어. 학생인권, 조례. 그러면 잘 봐. 순서대로 뭔가 단계가 약화됩니다를 너네가 알기는 어렵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헌법에 따르면, 야 봐봐. 헌법은 어떤 법이야?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이에요. 이해되니? 헌법은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이야. 그래서 이 헌법에 관해서 헌법이 위헌입니다. 혹은 합헌입니다. 판단하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디야? 헌법재판소예요.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뭐 군대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군대 가기 싫다고 살생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군대를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막 이지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지. 근데 제일 그 이제 충격적이었던 그게 뭐였어? 군대 가기 싫다고 해놓고서 FPS는 신나게 했던 서든어택 조지고 오버워치 조지고 발로란트 조지는 그래서 뒤집혔잖아요. 위헌이라고. 누가요? 군대 가기 싫다고. 뭐 누구인지까지 막 살찌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인지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어? 그건 그 새끼는 이빨 뺐고요. 싸가지 없는 새끼. 아, 그 이빨도 없으면 군대를 안 가요? 그때 당신 그랬어. 아무튼 그게 중요해? 눈시름 안 나고 가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게 제 사촌 오빠 안 났어요. 그 안 좋으려면은 거의 눈 뜬 장님이어야 돼. 맞아요. 마이너스 10몇인가 그래야 돼요. 근데 저거 연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요. 국회는요, 봐봐. 국회 나와 있지? 이제 얘기해. 국회 무슨 부? 무슨 부? 입법부. 헌법에 따르면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따르면 입법부는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집단이잖아.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대요?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대. 이 부분 봐봐. 저는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할 거예요. 특정한. 잘 봐. 모든 게 아니다. 뭐예요? 특정한. specific. 너네 영어는 그래도 좀 치잖아. specific. 뭐예요? 특정한. 그 특정 내용에 관한 입법을, 법을 만드는 권한을 누구한테 토스해? 행정부한테 넘긴다고. 잘 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원래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엄밀하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요 어떤 관계가 입법부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부한테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다고. 뭐 때문에 넘겨주는 거겠어? 앞에서 얘기했던 예시에 따르면 드론 등과 같은 첨단 기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법을 누구한테 넘겨준다? 행정부에 넘겨준다 이 얘기야. 입법부가 일이 많아서 행정부한테 넘기는 거예요? 글을 어떻게 읽은 거야? 드론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 관련한 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니? 그러니까 입법부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일이 많으니까는 일이 많으니까가 아니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물론 일도 많죠. 야, 그렇게 되면 행정부가 더 많지. 아, 그래요? 야, 행정부는 바로바로 일 터지면은 수습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주관을 쳐 집어넣지 말아줄래? 있는 대로 좀 읽어주련? 네. 야, 행정부가 바쁜지, 입법부가 바쁜지, 사법부가 바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이라고. 입법부는 법률을 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정도만 해, 제발.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기해봐. 위임, 누구한테 위임하는? 행정부에 위임하는 명령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위임명령이나 행정규칙이나 조례나 싹 다 그냥 다 뭐라고 얘기하실래?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 이해돼? 신속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요. 위임명령은 재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뭐겠어? 대통령의 명령, 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 부령, 각각 부처, 교육부, 재정부, 국방부, 부가 내리는 명령이야.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돼. 모두 국민에게 적용돼요. 이 말은 뭐야?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무슨 얘기했어? 법을 만들 것을 예고한다. 공포,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공포, fear 아니에요.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된대. 그럼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국민들이 이걸 모르면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적용받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이런 거 할 겁니다 라고 알린다고. 이해되세요? 알려야 돼. 이해돼? 국민들은 뭐가 있어? 알 권리가 있다고. 이해됐니? 요즘은 어려워 얘들아. 머리 써야 돼. 머리 안 쓰고 이 지문 읽으면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위임명령은요,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행정부에 맡겼다. 두 글자. 위임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나와 있죠? 정당화될 수 있어. 왜 정당화되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 근거 법률 나와 있죠?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야 돼? 법에 근거해야 돼. 법적 근거에 있어야 된다고.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 이거 정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래? 모든 거를 다 하라라고 해버리는 순간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지. 맞아? 그러니까 입법부가 드론에 관련된 내용이면 드론에 관련된 것만 하시오라고 해줘야 된다고. 그걸 뭐라 불러? 포괄적 위임. 포괄하다가 뭔데? 전부 다. 우리 포괄의 반대가 뭐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하겠지. 포괄은 뭐예요? 전부 다 아우르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어디에 저촉돼?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됩니다. 저촉이란 말은 뭔데? 위반된다, 해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럼 너네 견적 나오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네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내용 아니야. 어디에서 나와?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중학교 때 다 배운다고. 그럼 봐봐.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략적 내용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예측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니까? 포괄적인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신경 써야 돼. 특정한 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그럼 드론보다 더 발달한 거 AI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왜 넓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머리를 쓰라고 제발. 멍청하게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왜 넓어지는데? 왜 넓어지는데? 야, 첨단 기술 관련된 게 법이라고 하는 게 첨단 기술 등장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패치가 되나? 바로바로 패치가 안 돼요. AI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범위가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이거 법률, 저거 법률, 저거 법률 다 끌어와야 돼. 이해돼? AI라고 하는 게 그동안엔 없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처럼 발달했지 않았으니까. 이해돼? 뭐 정보통신 기술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저작권도 끌고 와야 되고 다 끌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넓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말은 뭐야? 넓어졌다는 얘기는 원래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이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포괄적으로 변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된다고. 읽어줘야 된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벗어나서 제정됐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칙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 맞니? 또한 위임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된대. 그럼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위에 있는 다만에다가 밑줄 긋고 넘어갔어요. 왜? 얘는 뭐야? 예외야. 얘는 뭐라고? 예외.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위임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된대. 왜 그러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확대 축소해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해? 자기 입맛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러면은 삼권 분립이 어떻게 돼? 와장창 무너지게 될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어. 왜? 삼권 분립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니? 다만 어떤 건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뭐 할 수는 있어? 넓어질 수는 있어. 어떤 경우에?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뭐 할수록? 클수록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다고. 이해돼? 행정규칙은요, 원래 이런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래. 잘 봐. 직제라는 말 나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진 보여드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조직 개편안이야. 보시면은 맨 위에 뭐 있어요? 대통령 있지? 그 밑에 뭐 있니? 국무총리 있죠? 그 밑에 뭐 있어요? 부 있지?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거 뭐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해돼? 이거를 이 정부 조직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제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해돼? 이걸 직제라고 부른다고. 정부 조직을 뭐라 부른다? 직제. 이해돼? 그럼 가보자. 그러면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조직, 제도 이런 것들
이나 혹은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야, 행정부의 직제랑 사무처리 절차란 얘기가 뭐야? 정부 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혹은 정부 내에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겠지? 맞아? 그런 것들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데 너네 이 단어 몰라. 모른다고. 근데 잘 봐. 중요한 게 뭐예요? 일반 국민에게는 뭐 한대? 뭐라 나와있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로 나와있지. 저는 이 부분에다 체크를 할 거예요. 왜? 그냥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야?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즉 원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임명령 이런 것들 있잖아. 행정입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적용을 받는데 지금 여기는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때? 행정부의 조직체제나 그 다음에 사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이 있니 없니? 없어요. 이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률로부터 뭐 하지 않아도 돼.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라고. 아까 전에 우리 위임받는 게 뭐였는데? 위임, 명, 령이었잖아. 얘들아 머리 써. 죽여버릴 거야.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걸 뭐라 불렀어? 위임명령이라고 불렀지? 근데 여기는 행정규칙은 위임받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요.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 이유는 누구한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얘들아 머리를 써 제발. 머리 안 쓰면은 그냥 허수아비랑 다를 바가 없지 뭐. 너네 2학기 때 국어는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제가 앞에서 인문 파트 할 때 고전 얘기했었죠? 너네 시작부터 뭐 나오니? 청산별곡 나오죠? 그 다음에 시조 나오죠? 송민곡 나오죠? 다 우리가 고전 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 무시하시면은 피봐요. 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릅니다. 피봐서 내신 조져가지고 대학을 못 가네 마네 막 울고 불고 예인병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책임이지 뭐. 그러나 행정규제 상황에 관해서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이거 뭐라 나와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대놓고 나오네. 행정규제 상황에 관해서요. 뭐가 적용된대? 행정규칙이 제정됩니다. 잘 봐. 왜 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냐면 행정규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야?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지. 근데 거기서 위임명령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이 된대? 행정규칙에 적용된대요. 행정규칙 뭐였는데?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라며. 관련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관련이 생기는 거지. 그럼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그럼 가봐.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계속 나온다. 첨단 기술.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한 경우래. 잘 봐. 위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뭐 하기가 어렵대. 대응하기가 어려워. 범위가 너무 넓다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가 단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게 뭐야?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높아서 법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그때는 뭘 허용해줘? 포괄적 위임을 허용해준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커서 그걸로도 대응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한대?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대. 이 말이 무슨 얘긴데? 생각해봐. 위임 근거 법률이야. 우리 무조건이야. 위임 명령을 하려면 무조건 뭐에 근거해야 되니? 무엇에 근거해야 돼? 법에 근거해야 돼. 얘들아 정신 차려. 죽여버릴 거니까. 법에 근거해야 돼. 근데 행정입법에 뭐만 지정해요? 주체만 지정합니다. 행정부라고 주체만 지정을 해놨다고? 혹은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지정을 해놨어. 행정입법에 뭘 지정하지 않았대요? 유형 어떤 거 있는데? 고시나 예규 이런 것들이지. 그걸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상황이 뭐랑 뭐로 제정될 수 있다. 고시나 예규로 지정될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이런 경우에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돼요. 잘 보세요. 전 여기다가 한 번 더 밑줄을 긋겠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행정 규제지. 누구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지.
그럼 국민들은 무조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데? 위임명령에 근거해야 되는데 행정규칙의 경우에 이게 만약에 위임명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때는 행정규칙으로 내려가서 대처를 한다고. 그럼 이 행정규칙도 역시 누구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야? 국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내용이지. 그럼 국민에게 적용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입법 예고하고 뭐 해야 돼요? 공포해야 되지. 근데 위임명령과 달리 뭐 한다? 이거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요. 이해돼? 계속 머리 써야 된다. 너네 이거 습관 안 들려 있으면은 고통받아요, 진짜로. 빈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어제도 저기 A반 애들한테 개지랄 했거든요, 진짜로. 뭐라 개지랄 했냐면은, 쟤는 이제 월요일날 끝났어, 종강했어, 요 교재. 근데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필기를 하는 건 좋은데, 뇌를 갖추고 필기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너네 습관이 뭐야? 그냥 무지성 필기죠. 지성을 안 갖춰. 그냥 손가락 운동만 해. 아, 손가락 운동, 아, 손목 운동, 아, 기모찌, 아, 공부한 것 같아. 아, 손목이 아픈가 공부했어. 치랄. 뇌가 아파야 공부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근데 니네는 뭐해? 무지성 거인 마냥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필기만 해. 손가락 운동 좆빠지게 해놓고서 공부했다고 정신승리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얘들아, 필기를 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필기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 근데 내가 왜 필기하라고 하냐면은 그것조차도 안 하면 정말 머리를 안 써서 그래. 솔직히 필기 안 하고서 점수로 증명해주면은 제가 뭐라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 점수로 증명, 전 할 말이 없어요. 야, 뭐든지 결과주의잖아, 우리. 안 그래? 결과주의인데 점수로 증명을 못한 상태로 필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 얘기를 하겠냐고. 점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자각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놔야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이런 얘기 해도 힘들어. 보세요. 조례는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래요. 잘 봐. 지방의회 떴죠? 뭐라 얘기하실래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래. 잘 봐. 지자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지자체에 뭐가 있어, 지금? 의회가 있지? 여기로 따지면 안양시 의회, 경기도 의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래. 계속 얘기한다. 행정부가 뭐하는? 만드는 법. 위임명령을 통해, 위임명령, 행정규칙, 기타 등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정되고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대. 잘 봐. 특수성이라는 얘기가 뭔데요? 특수한 성질, 다른 것들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얘기해. 이해되니? 제정 주체가 지자체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는 구별됩니다. 당연하죠. 여기 있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여기 있는 행정부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야. 적지 마. 중앙정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정부가 뭐야? 행정부를 얘기합니다. 이해돼?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죠. 뭐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기타 등등.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누구의 관할 하에 있겠어? 중앙정부 관할 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이 지자체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뽑는 거야? 국회의원을 뽑고 지역 구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고. 이해되니? 너네 국회의원 뽑을 때 나중에 와서 뽑으실 거예요? 지방에서 국회의원들 나오면 뭐라 얘기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지.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판단해? 아, 이 사람 되게 이 지방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잘 알겠거니 하면서 뽑잖아. 맞아? 그것들이 왜 적용되는 건데? 지역에 뭘 알고 있기 때문이야.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안양시에서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은 평촌 학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평촌 학원가 간판이 개더러웠어. 근데 다 갈아 치워버렸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이 오면서. 그런 식이라는 거야. 이거 봐봐. 조례도요,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돼?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법률에 뭐? 위임에 근거해야 돼. 당연해. 야, 법률의 위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해돼? 또한 법률로부터 여기 뭐라 나와 있니? 포괄적 위임. 왜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을까? 지역의 뭐니까? 특수성이니까.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데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특이한 점 나오네. 여전히 어때?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야. 조례는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입법 예고와 공포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야? 국민들한테 적용되니까 이걸 한다고.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잘 봐. 난 너네가 요구하는 게 나는 견적이 나와. 니들 머릿속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지. 이거 해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행정입법,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써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너네 이거 시험, 이거 수능, 너네 몰라. 뭐 여기서 얼마나 저와 함께 3학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3학년 때 가가지고 저한테 이런 거 정리해달라는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야, 80분 시험 동안 이거 정리해가지고 문제 몇 문제 풀 것 같니?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못 풀어. 정리하면 좋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정리하면 좋아. 하면 좋은데 시간이 200분, 300분 있으면 하세요. 근데 너네 이거 못해. 정리 못한다고. 어려운 질문 하면 어떨 건데? 못해. 이해돼? 하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41번 봐.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뭐가 동일하다? 재정 주체가 동일하니? 아니야. 야, 행정입법에 들어가는 거 뭐 있는데? 뱉어. 뭐 있어?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얘들아, 입 열어. 입 안 열면 찢어버릴 거야. 재정 주체가 동일하니? 아니요. 어떻게 다른데, 그러면? 입법부 다르고, 입법부가 토스에서 위임명령 때려주는 행정부 있고, 또 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지. 그게 뭐야? 조례. 이해돼? 머리를 안 쓰는구만. 어떻게 사법부라는 얘기가 나오죠? 몰라요.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사항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모두가 아니지. 지역의 특수성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조례. 3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국회 위임에 근거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갔어? 위임, 명령.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도 국회 위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높으면 위임을 받지 않아도, 정확히 말하면은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정부가 뭐 할 수 있어?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왜? 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반적인 사무처리 절차와 정부의 조직 절차, 조직 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겠지. 4번. 행정규제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됐다. 모두 아니죠. 예외사항 되게 많았지.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국회보다 뭐라 나와 있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 행정입법 대상으로 적합해요. 맞아. 첨단기술 드론과 같은 것들. 이해돼? 42번 가보시죠.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서 제정되면 효력이 없어. 아까 전에 뭐에 대한 내용이었니? 삼권 분립을 위반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었죠? 가보자. 그 위임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 제한은 어떤 제한인데 반드시 국회가 지정한 법률의 범위에 뭐 해야 돼? 맞아야만 되지. 맞아? 근데 그걸 위반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야? 효력이 없어. 상권분립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제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Yes. 법률에 근거 없으면 해당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이야. 이건 예외가 없어. 모든 것들. 2번.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야, 포괄적 위임을 제정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경우 있었어? 단순하게 얘기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AI 말고. 드론? 첨단 기술, 드론. AI는 내가 그냥 얘기한 거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대처가 가능한 범주가 너무나도 넓으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mother, father, gentleman, brother, sister, aunt, and 아무튼 다 해봐. 퍼피랑 다 해봐. 씨. 첨단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정확한 거랑 상관없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기기 때문이다. 지금 그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뭐라 나와? 융통성 있는 이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융통성 있는 무슨 얘기야?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 근데 그게 제한을 위반해서 제정됐다는 게 반영해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랑 상관없지. 무조건 뭐야? 법률의 근거 그리고 삼권 분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 얘기만 하는 거고. 43번.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니? 행정 규칙에 대해서 묻고 있죠. 행정규칙 뭐였는데? 다시 얘기해. 행정규칙 뭐였는데? 정의된 개념 떠올려. 행정규칙 뭐였는데? 행정부의 직제 또 사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거고. 맞아? 근데 그게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면 포괄적 위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돼. 쭉 읽으면 한 몇 번이야? 5번이죠. 1번 봐.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번.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야 국민한테 적용돼야 안 돼? 안 돼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규제상 이건 누구한테 적용돼? 국민들한테 적용되지?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Yes. Yes. 왜? 행정규제사항 같은 경우에 첨단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굳이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입법 예고나 공포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칩니다. 4번. 행정규제사항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죠. 위임근거 법률에 위임을 받은 재정주체에 의해 제정돼. 누구? 행정부에 의해서 뭐한다? 제정된다. 무조건 위임은 받아야 돼요. 5번.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과 같니? 아니에요. 넓어요. 더 넓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첨단 기술 관련된 내용이니까. 44번. 여기 봐.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 합니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뭐라 나와 있어? 행정 규제라고 나와 있지. 맞아. 행정부를 비롯한 행정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에 문의합니다. 지자체겠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아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와 있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 이거 뭐야? 행정 규칙에 대한 내용이지. 여기 있는 법률 나와 있죠? 이 법률이 행정규칙에 의해서 적용돼. 근데 잘 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럼 이건 뭐겠어? 대통령령.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야 되고요. 표시 방법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 이거 뭐야? 조례. 맞아. 가능해. 가능하세요. 잘 봐.
다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니? 법률이니까 이 법률은 누가 만든 거기서 당연히? 국회, 입법부에서 만들었어. 근데 이 입법부에서 만든 내용이 어디에 지금 요런 구체적 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행정규칙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행정규칙인 대통령령. 이유는 뭐였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지? 그래서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법률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는 거야? 광고물 실명제에 따르면 또 이 방법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이야.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얘기겠지? 그럼 다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내용? 조례. 됐니? 조례에 대한 내용이야. 되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입법부는 반드시 뭘 거쳐요? 입법 예고와 뭘 거쳐? 공포를 거치고요. 행정규칙은요? 거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조례는요? 거쳐야 돼요. 입법 예고와 뭘 거쳐? 공포를 거치지. 가능하니? (1번) 봐. 가의 제3조의 내용입니다. 가의 제3조예요. 제5조의 시행령 제5조에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봐. 3조의 내용에서 뭐라 나와 있어? 3조의 내용이 뭔데? 가의 3조 내용. 광고물 허가 등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지. 맞아? 근데 이게 제5조에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네 보기 한번 다시 뛰어가서 봐봐. 거기 뭐라 나와 있어? 제3조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얘들아, 지문 보라고. 니네 지문을 보라고. 뭐 이게 어디 봐, 씨. 멍 때리지 마. 죽여버릴 거니까. 제3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대요? 대통령령인 법률 시행령 제 몇 조에?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여? 그럼 잘 보세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내용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니? 아니요. 여기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는 거야? 제 몇 조? 5조에 나와 있다 이거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제3조의 내용에서는. 왜? 3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어디 기술되어 있으니까? 제5조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해돼? 2번. 나의 제5조는 가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서 위임을 받았겠군. 잘 보세요. 아 힘들어. 나의 제5조입니다. 나의 제5조요. 가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진다. 잘 봐. 제16조는 뭐에 대한 내용이니 지금?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5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5개 광고물 등 관리에 관련된 내용하고 있는 거지. 맞아? 너네 다시 보기 올라가 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제5조랑 제16조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16조로부터 범위가 정해질 수가 없겠지. 왜?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3번.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조차 거쳤겠군. 거쳤겠니? 안 거칩니다. 4번.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왜 일치할까? 법률상 똑같은 내용을 계속 뭐 해주니? 위임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의미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가능해? 5번. 다를 준수해야 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고. 미친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지. 아, 왜 또 부러졌어, 이건. 아, 나 진짜. 화딱지나네. 되셨죠? 그래서 뭐 45번은 3번입니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끊었다가 저변 11번 가봅시다.